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시작하고 싶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강의 듣고 막 이제 컨설팅 같은 거 들으면서 한 6개월 1년 걸려가지고 막 이제 몇백만 원 나오는 쇼핑몰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냥 한 월에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쇼핑몰을 6배면 대충 한 3천만 원에 사가지고 사는 동시에 그 사람한테 교육도 받고, 그러면 따로 강의나 뭐 컨설팅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고 이걸 하는 순간 뭐가 됐건 그 바로 수익이 나오는 그 구조가 되는 거니까. 거의 되게 요새 스마트 스토어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막 직접 상품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자마자 막 몇백만 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뭔가 되게 색다른 방법을 알려주실 분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모셨는데요. 진짜 대박인 방법이니까 한번 집중해가지고 들어보시면은 처음 듣는 걸 거예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랑 이제 오픈마켓 메가 컨설턴트이자 브로커 박경도라고 합니다. 와, 아니 진짜 막 스타트업들 네네네. 막 스타트업들 M&A 하고 이런 건 들어봤는데,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일반 사업을 매각한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실제 가능한 거예요? 네, 실제로 가능하고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도 2번 매각을 했고 이제 고객도 실제로 이제 매각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매각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예를 들면 하고 싶어. 그럼 만약에 내가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버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고 싶어. 네네. 원래 대부분은 막 이제 강의 같은 거 듣거나 아니면은 뭐 컨설팅 같은 거 들으면서 직접 자기가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뭐 한 1년 정도 맞아요. 걸리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인수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제일 많이 궁금해한 권리금 같은 경우는 아마 위탁, 사입, 구매 등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통상적으로 이제 위탁이랑 구매 등 제일 많이 하시는 그분 한 6배에서 8배 정도로 이제 월에 500이면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건 어떻게 해서 인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저희가 크게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인수할 수 있는 2가지밖에 없어요. 네. 셀러오션이랑 사이트 프라이스랑 그런 네. 사이트가 있는데, 그 2가지에서 이제 되게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도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사업의 강점과 약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이거 네. 딱 봤을 때 핏이랑 되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 되게 괜찮아 보인다 네. 라고 하면 이제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되죠. 만나서 네. 미팅을 하고 자료들 같은 거 보고 이게 되게 괜찮다, 인수를 해서 내가 키워나갈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이제 권리금을 주고 인수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좀 돈이 있고, 그러니까 창업을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 사람이면 차라리 그거를 이제 그냥 사가지고, 그러니까 6배면 그러니까 원금 회수까지 그러니까 6배, 만약에 영업이익의 6배가 가격이면, 그러니까 원금 회수까지 한 대략 그냥 그 데이터로만 보자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잖아요. 반년 정도 걸리죠. 와, 그럼 반년 걸리고 다음 돈은 그냥 계속 내 순수익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제 그 인수자분의 이제 순수익이 되는 구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직접 뭔가를 팔거나 살려면 사실 막막하잖아요. 이제 제가 뭔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 잘 되면 네가 하지 왜 파냐 이런 생각이 들 것 맞아요. 같고, 뭔가 내가 팔 때는 약간 이 사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신뢰가 형성된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걸 다 해결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네, 중간에서 일단은 양도자 입장에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처 리스트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되게 장부도 되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일일이 다 까죠. 다 까가지고 요 1월 자료, 2월 자료, 3월 자료 이런 거 다 이렇게 만들고, 인수인계 어떻게 주차별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미팅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 그 플로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클로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인수인계가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인수자랑 양도자 2분을 제가 뭐 카톡방을 만들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노션으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이게 1주차에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 과정을 다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사면은 내가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할 줄 모르잖아요. 네, 그럼 맞죠. 어떻게 해요? 그 산 거를? 아예 모르시는 경우에는 아마 그 양도자가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인수인계를 진행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사업을 올라오기까지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양도자가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압축 과정으로 다 같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550만 원, 660만 원 이렇게 막 강의 듣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가격도 그냥 권리금에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도 이제 그 인수하시는 쪽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적어도 그래도 스토어 하나를 만들고 발주라거나 이런 거 상품 올리는 건 좀 진행을 해보고 와라. 네, 그것까지 하시기에는 사실 너무 시간이 아깝거든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이런 걸 몰랐을 때는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시작하고 싶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강의 듣고 막 이제 컨설팅 같은 거 들으면서 한 6개월 1년 걸려가지고 막 이제 몇백만 원 나오는 쇼핑몰 만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냥 한 월에 500만 원 정도 나오는 쇼핑몰을 6배면 대충 한 3천만 원에 사가지고 사는 동시에 그 사람한테 교육도 받고, 그러면 따로 강의나 뭐 컨설팅 들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고 이걸 하는 순간 뭐가 됐건 그 바로 수익이 나오는
그 구조가 되는 거니까 거의 네, 그런 바로 건가요? 사업 수익이 나오는 구조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인수하시는 분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인수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사업은 전체의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강의를 갔을 때 그 강의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되게 부분적인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뭐 상품 하나 소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데 계속해서 그 사이클을 많이 돌려보고 여기서 이제 내가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본인이 직접 그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빨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사업가적인 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훨씬 빠르죠. 인수를 안 하고 처음부터 이제 상품 하나씩 올리시는 분들보다 그 과정을 훨씬 더 빨리 가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센세이션하네요. 이제 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게 네네. 무조건 모든 일에 명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 좋은 점만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진 않는데 뭔가 맞아요. 리스크 같은 게 있다면 분명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거 다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뭐 사실 거래 자체에서의 예를 들어 문제를 따진다면 일단 양도자의 이제 매출이나 이 순수익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 기존에 쇼핑몰을 해보셨던 분들은 되게 어떤 포인트에서 이게 과연 영업이익이 맞는 건지 아닌지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쇼핑몰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모르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게 양도자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속이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 작정하고 속이면은 그건 그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많이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에서 좀 떠난다면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오픈마켓 베이스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거의 절대 다수실 건데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쿠팡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인수자인데 그 로직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상품이 여기 인수하기 전에 1페이지 올라가 있는데 로직이 변화해서 여기 뭐 3페이지로 날라갔다.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죠. 그럴 때 매출이랑 직결이 되니까.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달해 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첫 번째로 뭔가 그 조작 같은 걸 할 수가 있다. 매출. 맞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최대한 그럼 이제 엑시맨님이 뭐 그거를 조율을 해주신 건가요? 잘 봐주신 건가요? 네, 미리 저도 이제 저도 어쨌든 신뢰를 걸고 해야 되는 그 지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사전에 뭐 양도자들 그걸 다 봐요. 사실 예를 들어서 가구매를 졌으면 가구매 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라고 하고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를 뭐 상품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했다. 그게 말 안 하고 했다 나중에 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자료들을 제가 다 까죠. 그리고 이제 인수자에서 갔을 때도 그런 경우 이제 매출이 있는데 매입이 없어.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이걸 다 떼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입 자료들 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봐주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진짜 혼자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내가 팔려는 사람들은 내가 그 분야를 잘 아니까 분명 그렇죠. 사고 싶은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엑시맨님이 중간에서 좀 조율을 해주시는 거네요. 조율하고 거의 중간에 거래 금액 같은 경우도 인수자 측에서 조금 너무 높다 이러면 또 이제 양도자분한테 이제 매각하시는 분한테 조르르 달려가가지고 같이 또 조율을 하죠. 여기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거래 대금 지급 조건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번에 걸쳐줄 거 세 번에 걸쳐주는 대신에 좀 사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의 공인중개사. 그렇게 설명드려요. 저 그냥 온라인 부동산 그냥 온라인 자산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그거 중개하고 있다고. 진짜 공인중개사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네, 똑같은데?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은 내가 그러니까 쇼핑몰을 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차피 로직은 계속 변하고 그거는 자기가 했을 때라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큰 문제는 이제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쇼핑몰 해본 입장으로서 그 부분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뭔가 세 번째 거래처가 사라진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이랑 약간 그것도 어차피 계속 공부해서 제가 뚫어봐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상품군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인수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부동산 개념이랑 좀 생각하면 조금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하는 게 부동산은 딱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예를 들어 우리가 오피스텔을 예를 들어 1억 주고 쇼핑몰 대신에 매입을 했어. 그럼 달달이 이게 나오는 게 있지만 상방은 되게 막혀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가 되게 있긴 하지만 반대로 상방은 되게 뚫려 있는 그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이제 나타나셨나요? 제 쇼핑몰 4천만 원짜리 쇼핑몰 팔아주셨어야 됐는데 식사하다가 너무 서로 이야기하다가 알았어요.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알았다면 서로를 알았다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사업을 이제 판매하는 쪽이든 인수하는 쪽이든 좀 사업의 마지막 그림을 좀 그리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 되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천년만년 내가 이 사업에 결국 나랑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그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언젠간 이 사업을 팔 거야 라는 그게 옵션이 하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선택이 되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는 매각할 때 이걸 폐업을 해야 돼요. 폐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대출 같은 걸 많이 받잖아요. 사실 유통해보셔서 알겠지만 돈이 많이 묶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폐업을 할 때 이제 그 일치상환인 대출이 있고
아닌 대출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폐업 때 일시상환 대출 내가 지금까지 다 받아왔다. 그럼 매각 못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에 조금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어떻게 이걸 팔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하나하나의 그 좀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수하는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부동산처럼 이걸 인수를 해서 시간을 좀 낚인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을 좀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되게 큰 뭐랄까 사기 사건이랄까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러니까 그 뭐 땡땡 회사가 그 1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그걸 받은 방법이 그냥 작은 회사를 빠르게 다 인수를 해가지고 몸값이 확 부풀린 건데 네. 그러니까 거기가 분명 사기를 친 건 나쁜 거지만 분명 확실히 뭔가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그냥 뭔가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업체를 그냥 적당한 가격에 싼 가격에 인수를 해가지고 내가 키우면은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하네요. 네. 오늘 되게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